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계속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얘기입니다. 꼭 써야 한다고 하더니 이젠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면 마스크는 효과가 별로라더니 이제는 괜찮다고 또 합니다. 말이 자꾸 달라지면요. 맞는 말을 아무리 해도 화가 나는 법입니다. 더 이상 달라지지 아니라 믿겠습니다. 3월 9일 아침에 매일경제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마스크 얘기가 또 실려 있군요. 10세 이하, 80세 이상 마스크 대리 구매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마스크 대책 약국에서 1인당 2장씩 살 수 있다. 당시 발표했을 때는 이런 대리 구매를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했었는데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죠.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오브제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단가 50원 인상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매주 1,300만 장 추가 생산 유도. 그러니까 기존보다 좀 더 많이 만들 경우는 값을 더 쳐주겠다. 이런 대책도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확진 임산부 첫 출산했습니다. 다행히도 아기는 음성입니다. 그동안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에 아기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많은 걱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일단은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국내 첫 아파트 코호트 격리. 대구에서 지금 아파트 통째로 2동짜리가 통째로 격리가 된 경우가 발생했고요. 근데 그곳은 주민의 60% 이상이 신천지 교인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밀라노 도시 봉쇄 그리고 뉴욕주 비상선포. 밀라노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확진자 숫자가요. 우리나라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세계 코로나 팬데믹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확진 하루에 1,200명이 넘어섰다. 그리고 1,600만 명이 이동 통제가 됩니다. 레드존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요. 밀라노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 아닙니까? 여기가 사실상 봉쇄가 됐다. 이런 기사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수순이다.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어제 오후에 열었는데요. 마라톤 토론 끝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바일 투표 고안했는데 이름이 방식에 대해서 오늘 확정한답니다. 그런데요. 회의 끝에 안 하면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그쪽으로 기운 거 아니냐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삼일 시사평론가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신천지 아파트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곳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니까 신도 숫자가 아파트 주민의 60%가 넘습니다. 물론 신천지 쪽에서는 이거는 자기들하고 관련 없는 시설이다 그랬지만 신도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얘기가 있고요. 숨기고 달아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좀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아베의 독단. 오늘부터 일본으로 가는 거 쉽지 않고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작점은 과연 누구일까? 독단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동안 속보가 나왔는데요. 합참 발표가 있습니다. 북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며칠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2발을 발사체를 쐈죠. 그런데 또 지금 합참 발표했다면요.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북한 자꾸 왜 이러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우려를 하고 그러면 또 독서를 퍼부으면서 뭐라고 또 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내용인데요. 합참이요. 북한 미상의 발사체 발사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요. 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역시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구에서 있었던 한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한마음 아파트 미스터리다. 주민의 66%가 신천지 신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 전원 교인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되는 이유는 통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좀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민의 66% 주민이 142명이거든요.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요. 근데 그중에 94명이 신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확진자 46명 발생, 아파트가 통째로 격리가 됐습니다. 코호트 격리죠. 35살 이하 여성 근로자만 입주 자격을 갖게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교인 입주 뒤 신도들 불러들였거나 아니면 젊은 층이 많아 포교 타깃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신도가 많은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교인만 감염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아파트 안에서 어떤 모임 또는 예배, 집회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또 추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쉽게 이렇게 이해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그런데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이 과정에 있었습니다. 46명 확진 나온 보름간 대구 아파트 주민들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확진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는데 뭔가 조치가 좀 늦었다는 겁니다. 지금요. 보겠습니다. 입주민들 얘기입니다. 4일 코호트 격리 조치 6일에서야 문자를 받았다. 이건 빨리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달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 이 환자 대거 속출했지만 대구시는 보름이 지나서야 인지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집단 감염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권영진 대구시장, 수백 명 확진 쏟아져서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좀 놓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이 있느냐는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과 관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아파트가 5층이지만 오래되었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큰 방은 3.3평 2인실도, 작은 방은 2.2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2005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원래 만 33세 이하이던 자격 요건을 만 35세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아마 신천지 교인들 중에 일부가 먼저 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서 이 아파트를 계속해서 자기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아파트에 다수의 교인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최영철 편집위원 뭐 대구 쪽 사정에 좀 많이 좀 이렇게 연락도 듣고 많이 좀 알고 계셔서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왜 이렇게 밀집돼 있을까요?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신도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신천지 신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죠.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 많이 이 작은 아파트에 예. 한꺼번에 많은 신자들이 들어가 있을까? 이게 아파트가 2동짜리 아닙니까? 네, 그 임대료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예. 신천지 신도들이 좀 가난한 분들 중에 주머니 사정이 좀 열악한 예. 분들이
한두 번 들어갔다가 이 사람들의 소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게 된 원인은 신천지 신도들의 부주의가 첫 번째겠죠. 예. 왜냐하면 일찍 첫 번째 환자가 나왔죠. 지난달 21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 이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이 있고 예.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 이웃에 알려야 되겠죠. 신천지 적어도 신천지 신자들한테는.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대구시가 잘못했죠. 예. 대구시는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예.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내에 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이 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관리비 수납하고 그리고 월세로 들어가는 분들 월세 받고 예. 그다음에 돈 못 내는 분들 뭐 세납 처리하고 이런 걸 다 하는데 예. 확진자가 한 번 나왔을 때는 이거 조금 이상하구나. 그 아파트 관리하는 분은 분명히 생각을 했었어야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웃에 옮길 가능성도 예.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 아파트에는 도대체 왜 이게 발병했을까에 예.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졌어야 되는데 예. 그것을 하지 않다가 지금까지 놔도 없으니까 결국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확진이 되고 난 뒤에 사후 약방문을 붙이는 격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천지 신도들이 이웃에 대해 예. 고민하는 그러한 염려하는 마음이 첫 번째 없었고 예. 그리고 대구시가 관리 부주의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교수님, 네. 이 사례는 집단 감염으로 봐야겠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좀 짚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일단은 확진자가 최초에 한 명이 되었든 몇 명이 됐든 초기에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아파트 전체에 알려야 되는데 예. 우선은 이게 상당히 늦게 조치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과정에서 보니까 신천지 교인분들이 많고 확진 환자가 46명이나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꾸로 돌아가 보면 예. 이 46명 확진된 신자들만 확진이 된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내부에서 무슨 모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게. 그러지 않고서는 신자들만 확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신자가 아닌 분도 산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명확해지죠. 예. 초기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알려주지 않았다. 아파트 전체에. 예. 이것은 무언가 우리가 석연치 않은 일이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선은. 두 번째는 4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 신천지 신도들만 확진이 됐으니까 예. 신천지 신도들이 분명히 내부에서 무슨 회합을 하거나 종교 모임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이런 아파트가 전국 곳곳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일이 전국 곳곳에서도 예. 일어날 개연성이 있고 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의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아파트가 한 예로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방역당국이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서울대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중요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대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대구에 있는 한마음 아파트 46명의 확진자 전원 다 신도입니다. 신천 신도. 그런데요. 신천지 측에서는 이 아파트는 자기네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집단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신도들끼리 알아서 저렇게 모여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시설 꼭 여기만 있으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 부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2월 9일, 16일 신천지 관련 예. 예배가 있고 나서 그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예.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제출하는 걸 놓고 예. 공권력과 서로 실랑이를 벌였던 상황이라면 대구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또 조금 더 빨리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된다. 이 한마음 아파트 이 사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예. 공권력 체계에 뭔가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미심쩍은 비판, 예. 바로 그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구 지역의 일이니까 대구에서 알아서 합니다라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예. 지금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 이외 지역에도 신천지 신도들끼리만 모여 있는 곳이 또 있다면 예. 그럼 공권력에서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초기에 검찰과 뭐 추미애 장관까지 예. 등장을 해서 뭐 압수수색을 하니 많이 예. 왜 지금 와서 압수수색을 하면 방역에 구멍이 예. 생기는데 더 음성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강압을 하느냐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예. 초창기에 대구시와 대구 지역의 경찰, 검찰, 공권력이 신천지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예.
단서가 나왔다면 어. 그때 바로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신천지 시설이 예. 어디에 있는지 예.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생긴 구멍이 이런 한마음 아파트 문제까지 예. 연결이 된 거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금 대구시 공무원 뭐 권영진 시장 예. 책임 이거 얘기할 계제가 아니죠. 예. 다른 곳에도 유사한 사태가 또 재발될 여지가 있는지 예. 이거부터 챙기는 게 지금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유는요. 신천지 신도들이 왜 집단으로 거주를 하고 있느냐, 왜 가까이서 이렇게 몰려서 살고 있느냐,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삼는 부분은 좀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다른 곳에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걱정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명단을 받았으니까 예. 그것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 명단이 정확한 명단인지를 예. 확인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부 당국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신천지 쪽에 좀 고위층이나 예. 아주 내부를 잘 알고 권한을 좀 가진 사람을 예. 뭐 TF 같은 걸 좀 꾸려가지고 서로 협력할 거는 예. 협력을 하고 왜냐하면 내부를 모르면서 막연하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부에 계신 분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그렇죠. 알고 있겠죠. 예. 그리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배려를 예. 할 부분도 알면은 배려도 해주고 예. 그러나 그 협조하지 않는 부분은 명확하게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조치에 예. 들어가고 이 투트랙으로 처음부터 하자는 주장은 저는 계속했고요. 지금도 그 주장은 저는 유효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야만 예.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방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대구 한마음 아파트는 왜 이렇게 신도가 많을까요? 최영철 편집위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이유가 좀 나옵니까 지금? 한마음 아파트는 굉장히 임대료가 쌉니다. 예. 그 5만 4천 원인가? 월세가요. 그러니까 요즘 그 월세 5만 4천 원이 있을까? 굉장히 저렴하네요. 예. 사실 저희 집사람이 대구시청에 있는데요. 예.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저기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에 잠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임대료가 얼마였냐고 물어보니까 예. 기억을 잘못하는데 한 5천 원쯤 됐다. 저 아파트에 들어가는 예. 임대료가. 그만큼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 중에 아주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예. 저기에 가면서 저기가 결국 그룹홈이 되면서 예. 서로 의지하고 신앙으로 의지하면서 서로 뭐 거의 뭐 어깨동무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버렸지 않은가. 그러니까 처음에 신도인 상태에서 입주를 한 걸까요? 아니면 입주를 하고 나서 신도가 된 걸까요? 뭐 둘 다 맞을 수가 예. 있겠죠. 처음에 들어갔다가 예. 신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신자가 된 사람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그 길 바로 건너편에 지금 문제가 또 문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오. 그 문성병원에는 또 여기에 사는 간호사 한 분이 확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또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예. 또 여기에서 가까운 곳이 신천지 대구교회가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신천지가 계속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루에 하나씩 폭탄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예. 문성병원, 신천지교회, 예. 그리고 한마음 아파트까지. 결국 이렇게 간다면 언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 강제 수사가 좀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강제 수사를 하지 않고는 이분들의 양심에만 기대해서는 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얘기가 거의 모든 신문, 그 언론들이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다른 곳에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요. 이런 모습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좀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죠. 대구 거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70대 확진자의 서울 백병원 뚫렸다. 입원을 하고 나서 뒤늦게 대구 거주하고 있고요. 다니던 교회에서 감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 병원이 발칵한 거죠. 병원 측 외래, 응급실 등 폐쇄했다. 접촉 의심 환자 의료진 모두 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 환자분 대구에서 왔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워서 다들 뭐 꺼려하니까 이 병원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한테 이런 피해가 또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병원 측에도 이런 피해자 조치가 취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요. 자, 다음 기사 하나 또 있습니다. 보시죠. 확진 신천지 교인 도주 1시간 만에 잡혔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거부. 생활치료센터는 경증일 경우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입소 대상자인데 못 들어가겠다고 거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달아나는 일이 있었는데 잡혔습니다. 간호사 머리채 잡는 등 난동을 폈다. 이것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모두를 위해서.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던 60대 여성분인데요. 이 생활관 앞에서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대구 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 등을 잡아당기는 듯 난동을 부리다가 병원 밖으로 달아났다. 인근에 경호하던 경찰력이 있었지만 방호복을 입지 않아 이게 또 대응을 쉽게 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지금 확진자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대구 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대우 교수님. 네. 이 두 가지 사례입니다, 지금. 하나는 본인의 어떤 거주지라든가 이걸 정확하게 얘기 안 해서 문제가 됐고요. 하나는 입소를 거부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제 백병원과 관련해서는 예.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병원 전체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병원 영업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선의로 진료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 시점에 병원을 다녀가신 분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니까 예.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확진 신천지 교인께서 이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한 것은 네.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제 일종의 단편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 또는 신천지가 사회에 대해서 주는 일종의 저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신천지 교인의 일탈 행위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예.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사건을 좀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이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예. 또는 뭐 소위 말해서 좀 험악하게 얘기하면 그래 뭐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의 어떤 자세 그런 거를 좀 저는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신천지 교인들께서 이런 자세가 되어서는 방역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이 상황 좀 얘기 좀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그 감염병 예방법에 예. 위법한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도 투트랙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 어떤 감염병 예방법에 그 정부의 어떤 협조나 지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위법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입장을 보여야 됩니다. 고발을 하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 이런 걸 보여가지고 그 배려는 해주되 최대한 예. 그 위법적인 행위, 협조를 하지 않는 행위 등도 철저하게 일벌백계를 해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빠르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경호 의원님. 이 백병원 사태 이전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에 하나 숨겨져 있는 게요. 다른 병원에 가서 예. 제가 이 직전에 대구에서 있었다, 서울로 올라왔다 했더니 진료를 안 해주더라가 꺼려한다는 거죠. 진료를 안 해주더라가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사례가 아마 이 70대 여성 이외에도 있다는 보도가 많아요. 예. 복지부가 이미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지침을 내렸다고 하고 예. 어길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했다지만 예. 병원 측 개별 의원, 동네 개별 의원 예. 또 뭐 제가 알기에는 중급 정도 되는 병원도 이런 거부 사태가 있다고 들어요. 예. 조금만 좀 한가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 마스크 문제도 마찬가지 예. 이런 병원에서의 진료 거부도 마찬가지 과연 우리가 인간을 인간 쳐다보는 그 관점이 예.
이 성선설에 입각해서 봐야 될지 성악설에 입각해서 봐야 될지 저는 이런 극한 상황에 우리 예. 공동체 모두가 예. 밀려나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요. 처음에는 정부의 대책도 그다음에 예. 각자의 처신도 예. 내가 조금 가능성이 있다, 확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예. 나 혼자만 병에 걸린 게 억울하고 난 정말 분통이 터져서 예. 못 살겠다라고 해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이걸 옮기고 다니는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마스크에 안달이 나 있고 손 씻기 매너 예. 다 배우고 하듯이 남에게 전파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를 기본적인 소양으로 가지고 있는지. 예. 근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이게 하나씩 둘씩 깨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강력한 제재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하는 예. 상대를 배려하는 그게 예. 우리 모두가 딛고 있는 예. 공동체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이런 극한 상황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상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급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상대방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해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이렇게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스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언제쯤 편하게 좀 살 수 있을까요? 불과 한 2달 정도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요. 그때는 마스크요. 편의점 가도 있고 약국가도 있고 그냥 샀습니다. 그냥 쉽게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지금은요. 굉장히 귀한 물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물건이 모두가 필요하니까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부의 설명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름으로써 여기 보시면 1월 말이에요. 식약처는 KF94 이게 가장 좋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써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면 마스크는 좀 효과가 제한적이다. 뭐 이런 설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강력한 KF94 이거 꼭 써야 되나 보다. 그리고 늘 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마스크가 부족하다. 정부가 대책이 없다. 감당 못한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러자 바뀝니다. 3월 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합니다. 3일 써도 된다. 본인은 2개 갖고 일주일 쓴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리고 나 정부 대책이 나옵니다. 한 사람당 2개씩만 구매할 수 있게. 그리고요. 3월 6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굳이 꼭 안 써도 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병원 뭐 이런 데 빼고는 뭐 길에 다니고 이럴 때 안 써도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부 믿던 국민 골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 마스크 지침 뭐 2월 초에는 1000면 마스크는 제약이 있다더니 31번 환자 발생 후에 대란이 본격했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숫자로 늘었습니다. 그리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저부터 면 마스크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국민은 정부의 지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됐잖아요, 상황이요. 자, 그럼 여기서요,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시간이 가면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 마스크는 완전히 보호하는데 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수술용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의 사용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일부 좀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개 가지고 일주일을 사용합니다. 집에 있을 땐 사용을 안 하고 하루에 보통 3일씩 쓰는데 아직은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 마스크 사용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 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습니다. 최영실 편집위원. 네. 뭐 어떻게 보면 정부도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인구에 대비 다 하나씩 매일 줄 수가 없으니까 저런 대책을 나누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거 좀 뭔가 처음부터 단추가 좀 잘못 꿰인 거 아닌가, 잘못 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실무 공무원들이 잘못했죠. 실무 예. 공무원들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예.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국무총리나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 뭐 속된 말로 허위 보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3월 1일 날 아까 저 식약청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 예. 식약청장님을 3월 1일 날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부르셔서 예. 뭐 들리는 말로는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사까지 그러면 마스크가 있다고 한 것은 예. 진짜였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그럼 거짓이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솔직하게 그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했었어야지 왜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계속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다 되는 것처럼. 그날 이후로 이제 정부가 바뀌었죠. 예. 김상조 실장이 총대를 메고 나와서 예. 이제 마스크 없습니다. 마스크 없기 때문에 그 마스크를 공적인 장소에서 좀 안 써도 될 때는 쓰지 않고 예.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놨죠. 그래서 지금 화면 나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저 장면부터 이제 마스크를 잘 쓰지 않으십니다. 오늘 아마 수석보좌관 회의 하는데 예. 수석보좌관 회의 때도 마스크를 아마 안 쓰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예. 쓰지 말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 위주로 마스크를 좀 주자고 오브제하는 취지도 그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주일몰제입니다. 이번 예. 주에 마스크를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못 찾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쓰지 마라. 예. 이렇게 정부가 고백을 한 것인데 예. 정부가 이제 고백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국민들께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마스크가. 예. 없다는 걸 고백했으니 좀 아껴 쓰고 예. 나보다 좀 약한 사람에게 먼저 그 마스크를 권하는 예. 이런 양보의 미덕, 관용의 미덕을 좀 베푼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예.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안한 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여태까지 속았거든요. 예. 여태까지 속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사과를 예. 하셔야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진 두 장이 위아래 나란히 있죠. 위의 사진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인데 마스크 다 쓰고 있죠. 그리고요. 사흘이 지납니다. 요 밑에 사진은 지난 6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평택의 한 마스크 제조 공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의 행보 어떤 모습 하나가 다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쓰고 여기는 안 쓴 거죠.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방침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스크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요. 자꾸 바뀌니까.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정부 당국이 뭐 마스크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몇 가지 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범위를 일부 확대하겠습니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포함 그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그리고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입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대리구매자가 되겠습니다.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 이 경우에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오부제 해당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오부제입니다. 생년, 연도, 끝자리 숫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디가 해당 날짜인지 파악하셔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10세, 80세 기준으로 대리 구매, 요것도 기준이 나왔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설대호 교수님. 네. 마스크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명확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떨 때 써야 되고 어떨 때 쓸 필요가 없습니까? 처한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예.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10개도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대인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대신 주부 이런 분들은 뭐 잠시 외출할 때나 이럴 때나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집에서는 안 써도 쓰고 있을 됩니다. 필요 없습니까? 그다음에 출근을 하셨어도 개인 공간이 확실히 있는 분들은 그 개인 공간에서는 굳이 착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이시더라도 출퇴근을 이제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택시를 이용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 이동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고요.
자기 공간에 와서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좀 오픈된 공간이고 환기가 예. 잘 되는 곳에서는 또 굳이 마스크를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셨을 때는 예. 마스크를 벗을 때가 더 중요한데요. 예. 마스크를 벗을 때는 반드시 귀 고리 부분을 잡으셔야지 마스크 부분을 잡게 되면은 오염을 증가시켜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줄을 잡으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줄을 잡으시고 또 환기가 잘 되는 예. 곳에 말리시면은 굉장히 사용량이 적다. 이럴 때는 뭐 한 3일 정도는 쓸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길에 걸어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쓰지 필요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공원이다 아니면은 예. 뭐 산이다 이렇게 굉장히 오픈된 공간에서는 굳이 쓰실 필요가 없고요. 예. 다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보통의 명동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 굉장히 사람들이 빽빽한.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오픈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사람이 별로 없는 길을 걸어가실 때는 굳이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길에서 다 쓰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꼭 덧붙이고 싶은 예. 것은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 이것은 비누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누로 손을 꼭 씻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사 다음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좀 더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자, 마스크와 관련된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초기에 마스크 공급량 충분 이렇게 오판한 걸로 보이죠. 정부가 그러다가 뒷북 대책의 원인이 됐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간 유통질서 확립에 집중한다. 뒤늦게 수출 규제 이미 떼놓쳤다. 그러니까 이 수출 규제 빨리 막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바람에 국내에 재고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좀 시간을 두고 비축을 했으면 대란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다 밖으로 나간 거예요, 마스크가. 그리고 매일 만들어서 매일 쓰는 상황이 되니까 모자르게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존의 방역관리 체계의 한계를 넘어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잘 돼. 그런데 지금 마스크 대란이 났고요. 여러 가지 확진자 늘고 있고 사망자도 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런 말이 지금 적합한 것인가?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분명히요. 그렇죠. 저거는 뭐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 국민이 평가할 일이지 예. 그 일을 한 사람이 스스로 평가하고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그 현장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걸 게을리해서 예. 그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거는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를 어떻게 바꾸겠다, 앞으로는 예. 어떻게 하겠다 해서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 그리고 자기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삶 예. 이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에 헌신하는 그런 걸 보이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저렇게 계속해서 뭐 지금 뭐가 잘 됐다,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잘하는 거는요. 예. 그 검진 시스템과 기술이 우리가 발전해가지고 예. 이런 예. 부분을 잘하는 거지 예. 무슨 방역 전체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모든 부처가 다 협력을 하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 의문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서도 예. 재료부터 제품까지 전부 예. 다 이 체계에 대해서 정보를 예. 다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활용할 수 있는 부처에서 같이 예. 공조를 해가지고 예. 대응을 그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컨트롤 타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서 자세를 바로잡아야지 예. 지금 어떠한 평가도 스스로 내릴 때는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평, 뭐 그 안에는 맞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수긍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이 그런 거 할 때냐 지금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 마스크와 관련해서 Q&A 짧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봄철 코로나19 관련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 생존력이 떨어져서 마스크 착용을 좀 덜해도 되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건 X라고 보겠습니다. 어. 지금 뭐 중동을 보시면 잘 아는데요. 중동 전체의 지금 예. 확진 환자 수가 7,000명을 넘었었습니다. 그것만 보면 뭐 단적으로 알 수 있겠죠. 거기 기온이 높은 곳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다. 아직은 모르는 내용이라는 거죠. 오히려 X에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높은 습도에 바이러스가 약하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는 굳이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모른다가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모릅니까, 이거는? 예, 이거는 좀 아직은 알 수 없다. 모른다. 예, 알 수 없다. 이게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내용과 요 내용까지 보면 아직 이 코로나19 신종이라고 그동안은 붙었었죠. 그러니까 습도 또는 기온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파악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거네요. 대신 높은 예. 습도는 사람에게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보통 호흡기 바이러스는 예. 이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예. 이게 이제 마르게 될 경우에는 바이러스 침투가 훨씬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습도가 높아지면은 이쪽 기도가 좀 촉촉해질 수 있거든요. 예. 이 촉촉해지면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막는 효과가 좀 늘어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대신 바이러스한테 높은 습도가 어떨 거냐 이거는 잘 알려진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습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건조하면 오히려 더 안 좋으니까 가습도는 물을 좀 많이 마시면 몸에는 이롭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예. 집에 가습기를 틀어놓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겨울 지나서 가습기 다시 이렇게 어디 창고 같은 데 보관하시는 분 있는데 가습기 다시 트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등산을 하면 가빠지는 호흡.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등산할 땐 마스크 벗는 게 낫다. 이건 어떤 기준을 좀 적용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충분히 O라고 보겠습니다. 예.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고 예. 지금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인관계 접촉이 없다고 하면은 충분히 예. 마스크를 벗으시고 예. 등산을 하시는 거 그거 저 오히려 권해드립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일렬 또는 뭐 같이 이렇게 좀 가까운 거리에서 등산을 같이 하실 땐 그때는 또 해야 되나요? 그때는 마스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픈된 공간이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은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는 그러니까 이건 뭐 등산하고는 굳이 상관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가 이거에 적용될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면은 마스크를 알겠습니다. 굳이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 좀 참조해 주셔서 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기사가 있는데요. 손 씻기를 강조한 기사입니다. 보시죠. 일상 속 감염 경로는 사실상 손이다. 마스크보다는 손 씻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 의료진 등 꼭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마스크 너무 많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손을 잘 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죠. 예, 손 씻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우선은 외부에 갔다가 들어오실 때는 손을 반드시 씻는 게 좋고요. 또 외부에 계실 때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혹시 손에 바이러스가 묻으면 눈, 코, 입으로 확실히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눈, 코, 입을 만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틈 날 때마다 비누로 손을 꼭 씻는다고 하면은 마스크보다도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점을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손 잘 안 쓰시고 마스크만 계속 쓰고 다니셔봐야 자칫 잘못하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씻으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